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뒤척이며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심장이 회복되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우유를 마셔보고 어떤 분은 술의 힘을 빌려보지만 결국 더 무겁고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뿐입니다. 약을 먹어도 새벽 두세 시면 눈이 떠지고 약을 끊으면 한숨도 잘 수 없는 악순환 속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런 악순환을 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깊은 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의 진료실을 찾았던 이른이 넘은 한 어르신도 이 방법을 통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피곤함이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면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하룻밤을 설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 건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정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쉽게 짜증을 내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면증을 오래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정신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심장과 혈관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고혈압과 당뇨,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청년기에는 수면의 절반 이상이 깊은 잠으로 채워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이 늘어나고 깊은 잠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어르신들은 자주 깨고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이나 약에 의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비시켜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든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해집니다. 수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당장은 잠을 억지로 데려올 수 있지만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반복해서 복용하면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의존성이 생기고 점점 효과가 줄어들어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기억력이 감퇴하고 낮에도 졸음을 느끼며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재충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감기 같은 사소한 감염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 암과 같은 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면 부족을 현대 사회의 주요 건강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장 눈앞의 해답으로 술이나 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은 든 것 같지만 사실은 뇌와 몸이 쉬지 못하고 더 망가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해답은 우리 몸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를 다시 켜는 데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되살릴 때만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짜 깊고 편안한 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억지로 약을 먹고 자는 잠은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반대로 산책을 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드는 잠은 몇 시간만 자도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잠과 가짜 잠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깊은 잠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불면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에 독성 물질을 쌓이게 하고 기억력을 해치며 우울과 불안을 키웁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조절을 망가뜨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은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기에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술이나 약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면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문제의 본질입니다. 앞서 우리는 불면증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와 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연 향기 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라벤더입니다. 라.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단순히 꽃 향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도해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진료실에 오셨던 김영희 여사님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주머니에 말린 라벤더 꽃을 넣어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신 뒤 다음 날 아침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뇌와 몸은 다시 깊은 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 향기의 장점은 무엇보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약처럼 인위적으로 뇌를 억지로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하며 몸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가짜 잠과 진짜 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말린 라벤더 꽃이나 라벤더 티백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작은 파우치나 천 주머니에 담아 베개 옆이나 머리맡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가 자극을 받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베개 속 깊숙이 넣는 것보다 머리맡에 두어 은근히 향이 퍼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벤더 향기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에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취침 한두 시간 전에 켜두면 방 안에 은은하게 향이 퍼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너무 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학 연구도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라벤더 향을 맡게 한 결과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모두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독일의 한 대학 연구팀은 라벤더 향을 사용한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을 때 깊은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델타파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벤더 향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수면 구조를 바꾸어 준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라벤더 향기는 특히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를 오래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점점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라벤더 향기를 활용하면 약의 용량을 점차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들이 수면제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도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라벤더 향기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수면 회복의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라벤더 향기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에 민감하거나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의 체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처럼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벤더 티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베개 옆에 두고 잠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해보면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벤더 향기는 단순히 잠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은 우리의 기억력을 지켜주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몸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치매와 심장 질환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약 대신 자연의 힘을 믿어 보십시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라벤더 파우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벤더 향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향기에 민감하여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라벤더 향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체질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벤더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벤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바로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안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는데 특히 캐모마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신경 수용체와 결합하여 진정을 유도합니다. 이 성분은 불안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은 라벤더와 비슷합니다. 캐모마일 티백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베개 옆에 두거나 차로 우려 마신 뒤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차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모마일의 장점은 향이 라벤더보다 훨씬 부드럽고 은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에 민감하거나 강한 향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또 차로 마실 수 있어 따뜻한 음료가 주는 안정감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긴장이 심하거나 마음이 불안하여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벤더와 캐모마일 모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재채기, 코막힘, 눈 가려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천식 환자의 경우 향이 기도에 자극을 주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라벤더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다면 라벤더 향이 이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캐모마일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근고제, 혈당 조절제, 수면제와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산부와 수유부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아로마 성분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권고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어린이에게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몸에는 무해한 농도라도 어린아이에게는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 요법을 사용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먹는 것이 아닌 머리맡에 두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체내 흡수가 아닌 후각을 통한 간접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아로마를 흡입했을 때가 피부 도포나 섭취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개인의 체질과 취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라벤더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캐모마일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향 자체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따라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향을 맡았을 때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라벤더는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향에 민감한 분들은 캐모마일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저혈압, 특정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머리맡에 두어 은은하게 향을 맡는 것이며 개인의 체질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향기 요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향기 요법은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두 가지 보조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호흡 이완법이고 다른 하나는 족욕 요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호흡 이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군인 수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전쟁터와 같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도 단 몇 분 만에 잠들 수 있도록 고안된 호흡 훈련입니다. 핵심은 호흡의 리듬과 근육의 이완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 전체의 긴장을 풀어준 뒤 어깨, 팔, 다리 순서대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내려놓고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쉴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휴식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숨을 고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자도 된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 호흡법을 매일 밤 실천하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흡 이완법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혹은 낮에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수면제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서 약을 줄이고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고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조 루틴은 족욕 요법입니다. 족욕은 단순히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행위 같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중심천이 살짝 떨어질 때 수면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손과 발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중심천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바로 이때 뇌는 이제 몸이 잠들 준비가 되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잠에 들 수 있고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족욕의 적정 온도는 약 40도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고 너무 차가우면 효과가 없습니다. 15분 정도 발을 담근 뒤 수건으로 잘 닦고 양말을 신어 보온을 유지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자연 수면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손발이 항상 차가운 체질의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족욕을 한 뒤 불면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족욕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수면 효과 외에도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유익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 통증이나 발이 붓는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족욕은 수면과 건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루틴입니다. 호흡 이완법과 족욕 요법은 따로 해도 좋지만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몸이 편안해지면 침대에 누워 호흡 이완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뇌가 동시에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흡 이완법의 경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편안한 자세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족욕은 당뇨로 인해 발에 상처가 잘 생기거나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물의 온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향기 요법에 더해 호흡 이완법과 족욕 요법을 함께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부작용 위험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평생의 꿀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 같은 향기 요법, 그리고 호흡, 이완법과 족욕 요법은 불면증을 완화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번 꿀잠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수면 회복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건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숙면을 지켜줄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꾸 깨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가 끊어지고 뇌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되 밤에는 의도적으로 줄여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전자기기 사용 제한입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강하게 자극하여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도 뇌가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들더라도 얕은 수면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기 전 1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잠들고 깊은 잠의 비율도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조명 관리입니다. 방 안이 밝으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수면을 위해서는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조명은 은은한 노란빛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광등처럼 차갑고 밝은 빛은 피해야 합니다. 커튼을 두껍게 쳐 외부 불빛을 차단하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넷째는 일정한 기상, 시간입니다. 전날 밤을 설쳤더라도 아침에는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잠들었으니 늦게 일어나 보충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생체 시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면 뇌의 생체 시계가 정확히 맞춰집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을 활성화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이 되었을 때 다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드는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째는 규칙적인 낮 활동입니다. 낮에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의 수면 압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낮 동안 너무 활동이 적으면 밤에도 뇌와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아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여섯째는 수면 환경 정리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습관은 뇌에게 침실을 휴식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며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약 섭씨 18배에서 20도 정도가 적절합니다. 일곱째는 저녁 식사 관리입니다. 자기 전 과식이나 늦은 야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가 불편하여 수면을 해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 역시 최소한 오후 3시 이후에는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오래 머물러 밤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잠을 못 잡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편안히 하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일기를 짧게 쓰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숙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분 관리, 전자기기 제한, 조명 조절, 일정한 기상 시간, 규칙적인 낮 활동, 침실 환경 정리, 저녁 식사 조절, 마음의 준비. 이 8가지 습관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생 꿀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라 뇌와 몸 전체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약이나 술은 잠을 억지로 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를 마비시켜 깊은 수면을 막는 가짜 잠을 만들 뿐입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 불안, 심장 질환 같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숙면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자연스러운 힘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베개 옆에 두는 작은 라벤더 주머니, 은은한 캐모마일 향기, 간단한 호흡 이완법, 따뜻한 족욕, 그리고 매일 지켜나가는 생활 습관. 이 모두가 바로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작은 변화를 통해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베개 옆에 라벤더나 캐모마일을 두고 전자기기를 잠시 멀리한 채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밤을 되찾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편안한 밤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진짜 숙면의 기적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